윤지수의 인생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수채화 같았다. 명망 높은 대학 교수 남편, 번듯하게 유학 간 딸, 그리고 서울의 조용한 부촌에 자리한 그림 같은 단독주택까지. 윤지수는 그 그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바로 현모양처라는 이름의 액자였다.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고 그의 서재를 정돈하며 손님들에게 우아한 미소로 차를 내어주는 삶. 그것이 윤지수의 세상이었고, 윤지수는 그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남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이른 아침, 조깅을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 급성 심근경색. 장례식장은 남편의 명성만큼이나 많은 조문객으로 붐볐다. 모두가 윤지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며칠을 꿈속처럼 보낸 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윤지수는 남편의 부재를 실감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완벽했던 인생이 얼마나 철저한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시작은 남편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였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금고 안에는 통장 하나와 낡은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통장은 낯선 여자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었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달 거액의 돈이 입금되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남편이 낯선 여자와 어린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윤지수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존경받는 남편은 비겁한 배신자였고 완벽한 가정은 기만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 윤지수는 며칠 밤낮을 울었다. 분노와 역겨움, 그리고 지독한 허무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모든 기억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이 넓은 집은 더 이상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배신감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얼음처럼 박혔고 외로움은 밤마다 유령처럼 찾아와 윤지수를 괴롭혔다. 텅 빈 집의 적막을 견디기 힘들었던 어느 날 윤지수는 창고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세입자 구함. 자신의 인생에 이 거짓된 성안으로 낯선 타인을 들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세입자 구함 종이를 대문에 붙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한 청년이 찾아왔다. 이름은 한희현. 28살의 미대 대학원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미소를 가진 청년이었다. 집이 정말 좋네요. 정원도 예쁘고요. 이런 곳에서 그림을 그리면 정말 잘 그려질 것 같아요. 한희현은 예의 바르면서도 싹싹했다. 윤지수는 까다롭게 몇 가지를 물었지만 한희현은 막힘없이 성실하게 대답했다. 왠지 모르게 경계심이 허물어졌다.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윤지수는 한희현을 자신의 집 첫 세입자로 들이기로 했다. 한희현이 이사 오던 날, 텅 비었던 집에 오랜만에 사람의 활기가 돌았다.
이삿짐을 옮기는 씩씩한 소리, 정원에서 들려오는 낮은 콧노래 소리. 그 모든 것이 낯설지만 싫지 않았다. 한이현은 빠르게 집에 적응했다. 아침이면 정원에 물을 주었고 윤지수와 마주칠 때마다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어제 그린 그림인데 한번 봐주실래요? 윤지수는 그런 한이현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그가 가져온 따뜻한 온기를 거부할 수 없었다. 얼어붙었던 윤지수의 일상에 한이현은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날도 생겼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이현은 윤지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한이현이 무심코 물었다. 선생님,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집안 곳곳에 애정이 느껴지는 걸 보니 두 분 사이가 정말 좋으셨나 봐요. 그 말에 윤지수는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학생들을 아끼는 훌륭한 교수였죠.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차마 이 젊은 청년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진실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윤지수는 잠든 한이현의 방문을 몰래 쳐다보았다. 한이현은 자신의 방에서 작은 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 윤지수는 그 사진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애써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한이현이 들어온 후 윤지수의 삶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집은 차가운 감옥이 아니었다. 아침이면 주방에서 풍겨오는 커피 향이 잠을 깨웠고 저녁이면 거실에서 나지막이 들려오는 기타 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한이현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었고 삐걱거리던 방문을 고쳐주었으며 윤지수가 정원을 가꿀 때면 말없이 다가와 잡초를 뽑아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산 아들처럼. 하지만 아들과는 다른 어떤 든든함이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한이현은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리다 말고 윤지수를 불렀다. 선생님, 잠깐 들어와 보시겠어요? 방 안에는 커다란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캔버스에는 윤지수의 정원이 담겨 있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나뭇잎, 수줍게 핀 장미.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이 집의 따뜻한 분위기를 담고 싶어서요. 윤지수는 그림을 보다가 문득 자신을 바라보는 한이현의 시선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세입자의 것이 아니었다. 한 여자를, 그것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뜨거운 시선이었다. 윤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27살이나 어린 청년 앞에서 55의 심장이 소녀처럼 뛰어오르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이 아이의 어미뻘이야. 윤지수는 애써 이성을 다잡았다. 이건 그저 외로움 때문일 거야. 아들 같은 아이에게 느끼는 모성애 같은 거겠지. 하지만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면 한이현의 그 뜨거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후 메마른 사막 같았던 윤지수의 마음에 한이현이라는 젊은 청년이 작은 샘을 파기 시작한 것이다.
그 샘에서 솟아나는 감정이 무엇인지 윤지수는 두려웠다. 동시에 그 샘의 물을 마시고 싶은 위험한 갈증을 느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다. 천둥 번개가 치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그리고 저녁 무렵 집 전체가 정전되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윤지수는 당황했다. 그때 한이현이 촛불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초를 몇 개 더 찾아올게요. 한이현의 침착한 목소리에 윤지수는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 촛불 몇 개가 켜지자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겨진 듯한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정적을 깬 것은 한이현이었다.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낮게 울렸다. 그래서인지 늘 어른들의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선생님 댁에 들어온 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가정의 온기였어요. 한이현은 자신의 깊은 상처를 담담하게 꺼내놓았다. 윤지수는 그의 외로운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자신 역시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가 된 처지였다. 두 사람의 다른 상처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공명하고 있었다. 선생님, 한이현이 나직이 불렀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윤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놀란 윤지수가 손을 빼려 했지만 한이현은 더 꽉 잡아왔다. 처음 본 순간부터 선생님은 제게 그냥 집주인이 아니었어요. 한이현은 잡은 손등 위로 천천히 입을 맞췄다. 그의 뜨거운 입술이 닿는 순간 윤지수의 몸을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선생님은 여자로서도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것은 28 청년의 저돌적인 고백이었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윤지수의 이성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윤지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한이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지수에게 다가왔고 두 사람의 입술은 촛불 아래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깊게 포개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그날 밤 이후 윤지수와 한이현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다. 낡은 집의 정적은 이제 두 사람의 뜨거운 숨소리와 은밀한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윤지수는 28 청년의 거침없는 애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한이현은 윤지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면 뒤에서 다가와 목덜미에 입을 맞췄고 정원에서 꽃을 가꿀 때면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창고로 이끌었다. 선생님,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어요. 한이현의 거침없는 욕망 앞에서 윤지수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의무감에 가까웠다. 하지만 한이현과의 사랑은 달랐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강렬한 쾌락이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쾌락은 너무나도 달콤했다. 한이현 역시 윤지수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복수심과 호기심으로 시작된 접근이었다. 자신의 어머니를 평생 불행하게 만든 본처라는 여자. 그녀의 완벽한 세계를 흔들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윤지수의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지수가 보여주는 따뜻함과 우아함, 그리고 침대 위에서의 관능적인 모습은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다. 복수심은 점차 진심 어린 사랑과 연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진심으로 윤지수를 원했다. 두 사람의 미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윤지수는 한희현을 위해 난생 처음으로 화려한 속옷을 샀고, 한희현은 윤지수를 모델로 관능적인 그림을 그렸다. 두 사람은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잊은 채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윤지수는 한희현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생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다. 이 위험한 행복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이 청년의 정체는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일까? 달콤한 쾌락 뒤에 숨겨진 불안은 그림자처럼 윤지수를 따라다녔다. 행복과 불안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던 어느 날 오후였다. 죽은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부부의 오랜 지인이었던 박 여사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윤지수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박 여사를 거실로 안내했다. 차를 내오기 위해 부엌으로 간 사이 그림을 그리러 가던 한희현이 거실을 지나치게 되었다. 어머, 학생은 누구니? 박 여사가 한희현을 보고 물었다. 아, 1층에 새 들어 사는 학생이에요. 그래. 그런데 가만 보니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박 여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희현을 유심히 쳐다봤다. 자네, 혹시 한 교수님 숨겨둔 아들이라도 되는 거 아니야? 젊을 적에 그 양반이 만나던 그 여자랑 분위기가 꼭 닮았네. 악에 없는 농담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윤지수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연의 일치일 거야. 윤지수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한 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그날 이후 윤지수는 한희현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그의 다정한 미소 뒤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무심코 던지는 질문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느껴졌다. 윤지수는 밤마다 죄책감과 의심으로 잠을 설쳤다. 그러던 중 더 큰 위기가 닥쳐왔다. 유학 간 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내용이었다. 딸의 귀국. 그것은 윤지수와 한희현의 위험한 관계에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윤지수는 어떻게든 딸이 오기 전에 이 의심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딸이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윤지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한희현이 학교에 간 사이 윤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방문을 열었다. 세입자의 방을 무단으로 들어간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다. 방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윤지수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윤지수는 침대 밑, 옷장 속, 책상 서랍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스케치북 더미 가장 아래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윤지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윤지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윤지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지금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청년 한희현의 어린 시절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퍼즐 조각들이 잔인한 그림을 완성했다. 한희현은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평생 자신을 그림자처럼 괴롭혔던 그 여자의 아들이었다. 윤지수는 손에 든 사진을 부들부들 떨었다. 배신감, 역겨움, 분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희현을 향해 뛰고 있는 자신의 심장에 대한 혐오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날 저녁 한희현이 집에 돌아왔다. 윤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한희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해맑게 웃으며 들어서는 한희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윤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윤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한희현의 얼굴에 던졌다. 너 누구니? 대체 누구기에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야? 사진을 본 한희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윤지수의 절규가 텅 빈 집안을 울렸다. 완벽하게 숨겨왔던 잔인한 진실이 마침내 그 민낯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윤지수의 절규 앞에 한희현은 모든 것을 고백했다. 처음에는 복수심과 호기심이었다고. 자신의 어머니를 평생 어둠 속에서 살게 한 여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독차지한 윤지수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하지만 선생님을 알아갈수록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선생님의 외로움을 보면서 제 어리석은 복수심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선생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믿어주세요. 한희현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고백은 절절했지만 이미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윤지수는 웃음이 나왔다. 사랑. 남편의 여자, 그녀의 아들과 사랑이라니. 이보다 더 지독한 농담이 세상에 또 있을까?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지옥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고 마주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랑을 나눴던 모든 공간이 이제는 상처와 배신을 상기시키는 고통의 장소가 되었다. 윤지수는 고통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이 용서할 수 없는 관계를 어떻게 끝내야 할 것인가. 결국 윤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가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한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떨어뜨릴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희현은 소리 소문 없이 자신의 짐을 챙겨 떠났다. 그의 방에는 그가 그린 윤지수의 정원 그림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한희현이 떠난 후 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그 적막과는 달랐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윤지수는 더 이상 남편이라는 거짓된 세상에 갇혀 살던 순진한 현모양처가 아니었다. 가장 추악한 진실을 마주했고 가장 금지된 욕망에 몸을 던졌으며 지독한 상처 속에서 살아남았다. 윤지수는 홀로 정원에 앉아 이현이 남기고 간 그림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연약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폭풍을 겪고 난 뒤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홀로 서게 된 한 여자의 쓸쓸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뒷모습이었다.